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 제가 돈은 너로부터다 이 책을 봤고요. 이 책을 보게 된 거는 저희가 오늘 이제 피파리를 했습니다. 음, 이번 명절이 굉장히 길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 지난주 금요일부터 쉬었고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쉽니다. 학교가 재량 휴업이라고 하나? 재량 아무튼, 뭐, 그거를 해가지고, 열흘을 쉬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데, 이제, 바쁘죠. 그래서, 피파리를 한 주를 쉰다면, 좀, 그랬어요. 근데 이제 또 화요일 날 올라가야 하는데, 시댁에 있다가 올라가는 길에 만약에 이거 참석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다행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돈은 너로부터다라는 이 책을, 뭐 다들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제, 여기에서 세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 돈 부자 인선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인우라는 그냥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 부자가 멘토죠, 한마디로. 멘토가 우선 1,000만 원을 벌어봐라. 거기에서 그냥 우선 네 하고서 이제 본인이 열심히 살아봅니다. 살아보고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1,000만 원을 결국 못 받는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 주하영 대표님이 고민이냐 고생이냐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고생을 해야 된다. 이게 나오고요. 고민이냐 고생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둘 다입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순서, 우선순위, 배열, 전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요. 많은 아는 것 중에서 나에게 불필요한 걸 제거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붙잡고 있는 부분에서도 전략이 필요하고요. 유연성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저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에서 어떨 때는 이거라고 하고, 어떨 때는 이거라고 하고, 머리가 너무 복잡할 때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부터가 하라는 거냐고, 라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혼자만의 막 그 안에 내적 싸움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 또한 그래요. 고민이 먼저냐, 고생이 먼저냐. 사실 고생은 하고 싶어 하지 않죠, 사람들이. 그리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는 것도 실패를 하고 싶지 않은 부분에서, 헛된 시간을 버리고 싶지 않은 방법에서도 저는 그것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경험상. 그런데 또 고민, 계획, 이거조차도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살죠.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만 일해요. 그래서 이 순서를 먼저 좀 나열을 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는 직감? 니체의 말이 나오는데, 아폴로의 힘과 디오니소스라는 그 힘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이 니체가 이야기를 해요. 아폴로의 힘은 이성의 힘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합리성, 균형 이걸 말해요. 근데 이제 디오니소스는 자신의 기품이나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내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형용사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에 그 뭔가가 있잖아요. 우리가
뭔가 뭐 영적인 거, 뭐 이런 모든 거 이야기할 때 뭔가 표현할 수는 없는데, 이 말,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데 그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그럴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자신의 기품이나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우리가 그러면 뭐가 먼저냐? 디오니소스적인 거로 모든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 직감에 의해서, 어, 있는데, 직감은 있는데 호기심은 또 있고, 그러다가 아이들이 위험한 처했을 땐 그 이성적인 부모가 딱 도와주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까지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아기 혼자서 살았다면 아마 다 칼날에 베이고 떨어지고 막 그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로 비유를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아, 조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거가 좀 이해가 됐어요. 이성이,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면 그냥 우리는 개돼지로 멈추는 거죠. 직감적으로 살면 뭐 진짜 위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하다가 위험할 수도 있는 거고. 더군다나 대표라면 내 직원이 딸린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성이 아니라 균형과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냥 직감적으로 막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한다면, 그렇게만 한다면 결국엔 책임감이 없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넓게 보자면 또. 그래서, 자, 먼저는 디오니소스적인 걸로 먼저, 고생이 먼저다. 왜냐, 고생을 해보면서 내가 경험하고 깨닫고 이게 아니구나를 아니까 제거가 될 거예요. 근데 너무 이성적인 거에만 막 공부하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엔 되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 저는 사실 막 지금 PCM에서 배우고, 아이스간 대표님이 정말 엄청난 과대한 그 1대1 때 과도한 정보를 주시죠. 더군다나 피파리 조영 대표님이 또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할 때 엄청난 또 양을 듣죠. 그러면 이론이 너무나 꽉 차고 또 반복 듣는 것들이 있고 하다 보면요,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왜 이러고 있지? 왜냐면 듣는 게 너무 많으니까 주제 파악조차를 못해요. 내가 아는 게 진짜 아는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 근데 우선순위는 내가 고생이 먼저다. 왜냐면 거기서 틀려보면서 이거는 아니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가 걸을 때 많이 넘어지는 것처럼. 그때 이렇게 하다가 또 근데 그 넘어지면서 훈련이 되고 근육이 발달하고 조심하게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틀려야만이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은 그걸 하기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고 그냥 했을 땐, 이게 먼저야, 고민이 먼저야, 계획이 먼저야. 근데 사람은 효율적으로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시간이 금인 건 맞으니까. 그러니까 좀 배워면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는 정확히 알고 가자라는 거죠. 고생이 먼저다. 왜냐면, 우리가 다 완벽해지면서까지 가기에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걷는 거야. 아니면 말은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해가지고는 언어를 언제 배워가지고 언제 쓰겠어요? 그죠? 그냥 들리면 바로 행동으로. 듣고 그냥 막 따라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이게, 그러니까 자연을 한다고 할까? 이런 자연과 우리 사람의 이런 자라오는 것을 좀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걸 아는 거에서 지혜가 사실 전 있다고 봐요. 이걸 말로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서지, 이렇게 제가 오늘 배운 거를 좀 제 언어로 제가 좀 이해하는 걸로 이렇게 풀어 이야기하자면, 거의 아이들 키우는 거 아니면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뭘 했었지? 라는 걸로 연결이 저는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몰랐을 때는 행동이 먼저인데 그 행동이 나 혼자 동떨어진 게 아니라 부모가 있잖아요. 저도 이 배운 거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뭐 책이 있든 뭐 아니면 뭐 교육 뭐 듣든, 저는 이제 저희 멘토님이 계시니까 이 커뮤니티 안에서 계속 배우는데, 배우는 거는 이성을 쫓아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배워가면서, 그리고 먼저 경험하신 분의 내용을 들으면서
나는 근데 행동을 해야 된다. 무조건 행동이 먼저다. 제가 그동안 먼저 여러 가지 행동을 했기 때문에 많이 틀려봤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저희 멘토님을 만나면서 이제 이게 앉아서 공부만 하고 내가 완벽해져서 나갈 수는 없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또 콜드콜 이런 것들을 직접 바로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제가 이제 분양에서 TM을 해야 되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경험해서 했기 때문에 결과가 틀렸든 아니든 그 경험에 의해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지 만약에 그냥 앉아서 계속 교육만 들었고 이론만 들었다면 내가 완벽하게 잘 되려고 막 했다면 저는 아마 중도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머리가 정말 깨질 것 같고 힘들고 무섭기도 하고 내가 아는 거에 비해 나의 상태는 주제 파악은 너무나 아닌 거로 확인할 때마다 얼마나 그 민망한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되게 고민이냐 고생이냐에 먼저에서 우선순위가 고생이 먼저다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내가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할 때쯤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고민만 하고 계획만 하려고 할 때쯤 다시 이런 고민이 될 때 이 우선순위를 내가 무의식에 자꾸 넣어놓고 반복하고 계속 생각을 한다면 어느 순간 내가 행동이 먼저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행동하고 틀리는 건 당연하고 그 안에서 내가 피드백을 제대로 받으면 그 안에서 고민을 또 하거든요. 지금 저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PCM P8E에 들어오면요. 이걸 사실 계속 반복해요. 계속 반복하고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되게 익숙한 정도까지 됐어요. 근데 행동에서 밖에 나가서 제가 사람들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제 나가보잖아요. 와우, 와 모르고 있네. 막 이걸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제 파악이 또 되고 또 부족한 거를 제가 확실하게 느꼈죠. 뭐 하는 줄 아세요? 책을요, 진짜 계속 갖고 다니고요. 순간순간 내가 안 될 때 책 보고 있고요. 또 그게 안 될 때 피파리를 PCM 파운데이션 퀸즈 대학을 듣고요. 또 안 될 때 멘토님을 찾고요. 이렇게 뭔가를 또 사람이 찾습니다. 왜냐?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행동을 해서 틀린 걸 알았고 내가 안 되는 거를 저의 파악을 알았고 사람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틀리는구나. 틀린 의사결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아니면 내가 머리로는 아나 내 행동을 움직이기가 어려울 때도 있단 말이에요. 무섭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하기 싫거나 그것도 연결되죠. 무서운 거와. 아니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단 말이죠. 이런 모든 부분들을 결국엔 다시 또 찾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가 좀 목표가 명확하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면 사실 그 부분만 반복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거기 안에선 미세하게 고민을 계속해야 돼요. 그냥 생각 없이 행동만 한다? 저는 정말 전 이 부분 굉장히 제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의 부분에서 좀 쉬운 거를 하려고 하는 게으른 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배우고 이거를 진짜 마스터할 때까지 내가 요 하나를 진짜 최대한 마스터할 때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냥 무한 반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다른 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 뭐 상담 6단계가 있어요. 그 안에서 1번, 뭐 경청, 동의 있고 이것도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저희 멘토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걸 지금 제가 다시 반복하는 건데요. 저는 1단계가 돼야 그 다음 2단계가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런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막 목표가 빨리 되기 위해서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렇게 정신없이 막 해보고 내가 뭐에 틀렸는지도 잘 모르겠는 이랬던 사람인데 말로 좀 잘 설명하고 싶다. 그랬는데 이제는 1단계 1 있고 그 다음 2가 있다라는 게 제가 이제 경험 속에서 안 사람이라
1단계가 마스터가 될 때까지 나는 2단계에 넘어갈 수는 없어. 막 이렇게 또 꽉 막힌 생각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유연하게 저의 생각을 바꾸게 됐고, 대표님의 그 코칭을 통해.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행동으로 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칭찬을 한번 계속 집중해서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10분 상담 미팅에서 10분 이야기하고 끝날 거가요. 1시간, 2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편안한 분위기가 되고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본인의 이야기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부분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디테일 속에서 제가 고민을 해야 되는 그 질문.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들을 내가 질문 속에서 이 사람이 너가 뭐가 문제인지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들에 대한 깊은 질문들에 대한 부분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상상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주하영 제가 대표님 아이스가 대표님하고 주하영 대표님 이야기 왔다 갔다 하면서 누가 누군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우선 아무튼 이 두 분은 부부입니다. 네. 이 두 분의 부부 대표님을 통해서 정말 제가 정말 많은 것을 배워요. 그리고 많은 것을 제 중재 파악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앞으로 어떻게 뭐에 중점을 가야 하는지도 또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중에 오늘 주하영 대표님이 제가 지금 자영자 대표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그 예시를 들어서 정말 많은 질문들을 알려주셨어요. 와, 그러면서 저는 봤죠. 와, 나는 이 질문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와, 나는 왜 이 질문을 하려고 하지 못했을까? 결국엔 저의 상태가 그 상태인 거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나의 상태, 그리고 나의 상태가 이거에 대한 질문, 이거에 대한 생각을, 이거에 대한 관점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연결시킬 수가 없었던 거고, 내가 그만큼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을 조아영 대표님보다의 경험이 없었고, 그리고 다음에 저보다 피파리, 그리고 아이스랑 대표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그리고 더 맥스 친 거, 그러니까 그동안에 살아오면서의 그 맥스와 저보다 더 많은 연륜과 그 다음에 저보다 더 많은 그 학원 원장, 영어 학원 원장 하면서 그 정말 거기에 최고로 열정을 다해서 했던 그 맥스가 저랑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르고 그 질문의 깊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쁘고 질투가 아니라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구나.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제가 이 관점과 이걸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분들과 같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같이 있었고, 피파리 수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주옥 같은 이 관점으로 자영업자 대표님한테 질문해야 될 깊이를 저는 오늘 배웠고, 들었고, 인지했고, 그럼 이게 뭐예요? 저의 고민은 아니지만, 이 안에 있다 보니까 그 고민이 결국에는 어떤 멘트로 들어와졌고, 저는 이거를 가지고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책에 돈은 너로부터라에서 그러니까 그냥 정확한 문구가 아니에요. 그냥 내용만 전달을 할게요. 내가 이 책을 보고 이 사람의 아이디어, 이 사람의 정보를 듣고 읽고 해도 결국엔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었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제 결국엔 내 걸로 만드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써먹어야 돼요. 내가 내뱉어야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유튜브에서 내뱉었죠? 뭐라고 막 씹어렸죠? 그게 저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고요. 또 이걸 더 깊게 저의 것으로 만들려면 제가 현장에서 고객들과 대화를 해봐야 하고 이 질문을 사실 몇 가지 막 적고 못 적은 내용들도 있어요. 그게 되게 굉장히 좀 아쉽고 진짜 속상한데
근데 그 안에서 한 가지라도 제가 멘트를 써서 고객한테, 대표님한테 한번 쓰고 문제 제시를 직접 주고 네가 실제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이야기를 해주고 결국엔 클로징을 하는 부분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구나. 결국엔 내가 만들어내 가야 되는 거죠. 결국엔 배웠잖아요. 결국엔 내가 해내야 돼요. 다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또 느껴야 된다. 네, 오늘 진짜 사실 진짜 제가 너무나 이것도 진짜 급성 스트레스거든요. 급성 스트레스가 뭐냐면 더 잘 풀어주고 싶어요. 더 잘 전달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 스트레스가 결국은 저를 성장으로 이끌어낸다라는 것도 알아요. 근데 진짜 이 핏바리에 진짜 들어오신다면요. 못 들어오시는 게 얼마나 손해인지 알게 될 거예요. 그동안 내가 여기에 못 들어와서. 근데 들어와도요. 얼마 전에 한 대표님도 들어왔었는데 모르더라고요. 이 가치를. 사람은 정말 오늘 기회를 많이 놓친다는 걸 또 제가 이렇게 핏바리를 알리면서 더 많이 느꼈어요.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엔 제가 전달하고 절 말해주고 싶으나 현재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진짜 제가 열심히 사는 부분들도 저를 성공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저는 결국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도 저희 남편도 다 책임감으로 와지긴 해요.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결국엔 이 사람을 이끌 수 없는 나의 책임? 그렇게 와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마음은 그런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나 길어질 거니까 네. 한번 이런 대화, 이러한 고민, 자 보세요. 고통이냐 고생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내 주변만 돌아봐도 나조차도, 그리고 이러한 책을 봐도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해독을 하는 곳이 있느냐. 그것도 그렇고. 네, 아무튼 주저리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좀 더 경험을 해보고 또 거기에서 더 저가 느낀 거를 또 더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